2025년 6월 12일 3년후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간밤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왜 올랐는지 다들 좀 어리둥절하신 분들도 있고,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은 못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상승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얘기, 진행 상황을 좀 정리해서 짧게 영상을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세 협상 얘기를 좀 보면요. 어제부터 영국 런던에서 미국과 중국이 2차 관세 협상을 시작했죠. 핵심 의제를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좀 이렇게 압축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히토류를 받아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이 미국의 AI 칩 수출 제한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AI 칩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처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든 때부터 굉장히 꾸준히 강력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또 쉽게 풀어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겠느냐라는 일단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방안으로는 엔비디아 칩을 제외한 나머지 AI 칩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는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첫날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언론에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협상의 진행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not easy라고, 이제 쉽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이게 뭐 중요한 협상이긴 한데 뭐 중국이 좀 만만치 않다, 이런 톤으로 얘기를 했고요. 거꾸로 이 협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베센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둘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루트닉 같은 경우는 언론에 이 fruitfu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유익한 협상이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쓰는 단어냐면, 뭐 it's a fruitful discussion 이러면 네, 뭐 유익한 토론이었네요, 뭐 약간 이런 톤의 단어인데, 뭐 아주 구체적으로 진전된 거는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될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앞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약간 수세에 몰렸다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히토류가 당장 없어서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자동차 생산을 못하고, 거기서 오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 협상이 진행이 되게 된 거라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하고 싶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트럼프하고 머스크의 갈등인데, 약간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테슬라 주식이 또 한 3-4% 정도 가격이 올랐죠.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까지만 해도 나 몰라, 이제 나는 머스크 손절할 거고 관심 없어, 약간 이런 톤으로 얘기했었는데, 요 날은 조금 더 온화한 톤으로 일론 머스크가 나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통화는 가능하다, 내가 통화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론 머스크가 전화하면 통화하는 건 가능하다,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하나 화제가 됐었던 것이 이 백악관의 앞에 빨간색 테슬라 차량이 한 대 서 있죠. 그걸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고 거래로 팔거나 아니면 뭐 없애버릴 거다, 폐차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사실 테슬라 주가가 또 불안해지는 계기가 됐었는데, 그걸 이제 부인했어요. 백악관에 있는 테슬라 차량과 백악관 안에 설치되어 있는 스타링크를 없애지 않을 거다. 다만 이 테슬라 차량은 그 위치에서 조금 옮길 수는 있을 것 같다, 팔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장이 요 둘의 발언에 굉장히 집중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신먹거리로 이제 지금 지목하고 있는 이 로보택시가 6월 12일에 런칭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이것도 되게 웃긴 건데, 이 머스크가 6월 12일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테슬라에서 오피셜 자료가 나온 것도 아닌데, 월스트리트 저널인가 어떤 이 미국의 경제지에서 이 단독 달고서 6월 12일에 출시될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테슬라도 그렇고 머스크도 부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월 12일에 로보택시 런칭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로보택시가 런칭하려면 사실 많은 규제 문제가 있고, 실제로 이 로보택시 몇 대가 미리 돌아다니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이 규제 문제에 대해서 미리 제출해야 되는 그런 자료들에 대한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미국 정부가 이 로보택시 런칭을 도와줄 거냐 아니면 방해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 테슬라 주가가 한번
번 또 요동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과거 테슬라 15% 떨어질 때 비트코인도 한 4%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연관성은 없는데 과거에 그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상승하면서 11만 달러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또 다시 지금 높아진 상태거든요. 상당히 가격이 이제 부담이 있는 레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테슬라가 만약에 6월 12일에 로보택시 런칭을 못하고 폭락을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에도 약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한 4% 이상 오르면서 사실 11만 달러를 일시적으로 돌파했고요. 지금 가격은 10만 9,300, 400 요때쯤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 상승과 함께 ETF로 돈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요게 좀 독특한 점인데, 왜냐하면 최근 한 2달을 보면 이 ETF 자금이 들어오고 나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ETF 자금은 마이너스일 때 상승이 시작이 됐고, 상승이 시작이 되니까 나중에 ETF 이 순유입이 어제 기준으로 한 4억 달러 정도 들어왔던데,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일시적인 반등이고 내려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을 텐데, 4억 달러가 규모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꽤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더리움 ETF죠. 이더리움 ETF는 과거에도 영상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격 레벨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돈은 굉장히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크게 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제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사실 뭐 이 정도로 제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상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이더리움 쪽이 조금 더 ETF 상으로 볼 때는 지금은 투자하기에 조금 더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비트코인이 다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더리움 혼자서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M2 관련한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이번 상승을 했으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유튜브들은. 근데 자기들도 잘 모르겠는 거지, 왜 올라갔는지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글로벌 M2 기준으로 원래 상승하는 구간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당겨서 한번 보시면 눌림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핑크색이 글로벌 M2고 이 주황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거든요. 글로벌 M2를 70일 뒤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글로벌 M2가 70일 먼저 가면 비트코인 가격 추이가 그걸 70일 뒤에 뒤따라가는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요 구간에서는 지금 글로벌 M2밖에 없지 않습니까? 차트가. 이 차트가 조정을 해서 그래요. 원래는 비트코인도 이제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뒤로 70일 미룬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겹치는 차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선행 지표가 잘 없거든요, 비트코인은. 근데 이게 거의 유일하게 지금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어요. M2 따라서 비트코인이 가더라.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한번 눌림목이 있었는데, M2도 이 시점에서 눌렸다가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원래부터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그걸 따라가고 있는 셈인데, 일단 글로벌 M2가 하나가 이제 있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상승의 이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최근에 그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비트코인 많이 사고 있어요. 기업들이 사니까 또 규모도 사실 많아요. 근데 이게 제가 어떤 느낌을 받고 있냐면, 오늘 아까 다른 케이블 방송에서도 나가서 얘기했었지만, 이게 약간 포모 느낌이 있습니다. 포모는 보통은 일반 그 개미 투자자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법인들이 지금 비트코인 안 사면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나도 샀어요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기업들이 사다 보니까 이것이 다 계측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누가 얼마치 샀다 이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기업들이 좀 앞다투어서 사고 있고, 특히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몇만 개를 자기가 사겠다, 펀딩을 해달라, 이런 얘기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죠. 주가가 엄청 뛰고 있고, 시장이 제가 보기에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 압력을 받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11만 400달러 위에서 하루 정도 버텨줘야 사실은 좀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좀 아직
아직까지는 일시적인 상승, 그런 부분인데,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깜빡하고 얘기 안 할 뻔했는데,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좀 트론 블록체인에서 5월 21일 그때쯤에 한 20억 달러 정도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됐었고, 어제 또 10억 달러치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파생 상품 그 포지션 히트맵이 되게 엄청 활성화된 상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테슬라 15% 폭락하던 날에 비트코인도 10만 200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면서 한 10억 달러 정도가 청산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청산이 되면 보통 바로바로 안 채워집니다. 이게 한번 쭉 연쇄 청산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굉장히 청정해지는데, 오더북이. 이게 지금 거의 그때부터 10,000달러 올라가는 차이, 또 롱 포지션이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파생상품 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대량 발행되는 것도 그런 것들이랑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히 상승이냐 하락이냐 일단 정해놓고 본다기보다는 시장에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